자, 저희가 오늘 또 이야기해 볼 거는 자동차 쪽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쪽에 관해서 글로벌 낙수 효과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실적 자체도 굉장히 이제 좋았고 또 협력사의 낙수 효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 섹터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자동차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영업이익 감소가 되는 것은 뻔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반도체도 똑같이 타격을 받을 거고 우리나라 수출하는 기업들 전부 다 타격을 받을 텐데 그래도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의 저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동차가 미국에 진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 생산 기지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가 옛날에는 싸게 잘 만든다. 라는 개념이어서 옛날 티코라든지 진짜 엄청난 옛날 다이너스티 이런 거 했었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냥 싸게 잘 만든다의 느낌이었는데 요즘 여러분들 차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싸게 잘 만드는 자동차 아닙니다. 진짜 가격대에 맞게끔 잘 만들어진 자동차의 느낌을 잘 주고 있죠. 특히나 제네시스 라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외제차를 살까, 제네시스를 살까 고민도 많이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어깨를 견주어도 좀 부족함이 없는 독일 3사에 밀리지 않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포지션들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거죠. 좀 고급스러움으로 잘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차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전기차 탈 생각이 없거든요. 불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각을 해봐도 너무 불편할 것 같고 충전을 밥 먹는 동안 휴게소에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뭔가 충전 빨리빨리 하고 가버리는 게 좋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현대차는 전기차 쪽에만 주력을 다하는 게 아니라 수소 전기차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수소 전기차는 어쨌든 수소만 충전시키면 되기 때문에 인프라만 잘 구축이 된다면 정책 관련주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거든요. 빨리빨리 최대한 잘 맞춰서 만들어내는 건데 미국에서 일 시켜보는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얘들은 일을 왜 이렇게 안 하니? 뭔가 시키는 대로 뭔가 제대로 빨리빨리 안 나오니? 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현지화해서 뭔가 제품 만든다 하더라도 조립을 거기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부품은 한국 걸 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를 지금 사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차와 같은 무거운 종목을 지금 이미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낙수 효과에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부품 관련주 쪽으로 우리가 눈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독반 진출 협력사들, 그러니까 부품 관련주들이 23년 새 16배나 또 그 덩치가 커졌다는 소식이 전해오기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중소형 부품주 쪽으로에 관해서 좀 어느 정도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런 또 관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게 봐도 괜찮을지도 궁금하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주식을 할 때 가장 철학이 있다면요. 왜 비싸게 삽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 아닙니까? 우리가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를 보게 되면은 10년 가져갈 종목을 사서 가져가라 하는데 그거는 우리한테 안 맞는 이야기죠. 우리는 빨리 팔고 사고 하면서 마진을 챙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 관점이 장사라고 생각을 해요. 물건 떼와가지고 물건을 팔아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물건을 떼우려고 하면 싼 가격에 떼와야 단 1원이라도 마진을 더 남길 수 있는데 왜 자꾸 비싸게 살려고 하는지 저는 투자자들에게 한 11년 동안 방송 생활하면서 항상 꾸짖어 왔어요. 제발 좀 비싸게 사지 마라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부품 관련주도 저는 올라와 있는 종목들, 이미 급등 나온 종목들은 항상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세요. 소문난 잔치집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치우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하지 말고 다음 잔치가 있을 곳 같은 곳에 미리 들어가자라는 건데 그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올라간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간 걸 사야 올라갈 때 이득을 보죠. 왜 올라간 걸 자꾸 삽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로 투자하자. 내려와 있는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굉장히 많고요. 관세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품 관련주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미국의 생산 라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생산 라인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 직격탄을 맞게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발등에 불똥 떨어진 상태죠. 그런 기업들은 올라가기가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뭐 현대차나 기아차에만 부품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수출 활로를 좀 열어간다면 성장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는 결국 우리는 타야 되잖아요. 지금 자동차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관련 부품 기업을 싸게 사놓고 돈을 잘 벌고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그런데 뭐 일일 하면서 오늘 좀 안 갔네, 내일 좀 안 갔네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게 된다면은 그거는 장사하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요? 장사를 할 때도 야 이거 돈 되겠다 싶어서 창고에 재놓고 있다가 돈 될 때 꺼내서 팔아야 되는데 오늘 좀 안 간다 창고 열쇠 만지작 거리고 있으면 창고 부숴버립니다. 그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잔고에 신경 쓰지 말고 수익률에 연연하지 말고 모아갈 수 있는 기업을 지금 마진 좋잖아요. 마진 단계기 딱 좋은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서 비싸게 팔아내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오히려 지금이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거는 이제 뭐 수출 지표라든지 실적에 관해서도 계속 이제 좋은 호재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 거는 4월 달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판매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일각에서는 관세 때문에 사재기 현상이 반영이 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맞습니다. 12월 작년에 엄청 밀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두드려 맞을 것 같다 하니까 거기서도 최대한 많이 사재기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이 밀어놔야 관세의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판매량이 좀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그럼 밀어넣기 때문에 실적 좋으니까 지금 사면 안 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잖아요. 실제로 현대차를 보게 되면은 작년에 이제 6월 달쯤에 30만 원대 거의 이렇게 가깝게 29만 9천 원대 그 주가를 찍고 난 다음부터 지금 18만 원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거라는 인식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적자 기업을 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적자 기업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업들은 돈 벌 구멍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적자라도 사야 된다라는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기업들은 실적이 지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좋아지지 못했죠.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라던가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안 좋은 거야 그렇다 치고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건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을 자꾸 들여다 보면은 뭐 자동차 기업들을 조금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좀 도와줄 것이다. 관세 좀 완화시킬 거다. 특히나 자동차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몇 번을 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안 좋다고 안 사면은 결국은 올라갔을 때 또 따라가시려고요? 저는 그런 투자 좀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좀 안 갈 때 모아가는 관점이 좀 좋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기아는 무겁기 때문에 굳이 모아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현대기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거기서 낙수효과로 조금 가볍게 탄력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품주로 관심을 좀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대차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부품 관련주들은 굉장히 탄력 있게 움직일 것이고 현대차가 안 간다 하더라도 부품 관련주들은 워낙 가볍기 때문에 테마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갈 가능성이 하나라도 더 있는 기업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현대차와 기아차는 매수에 적깁니까? 또는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면 전 제로에 가깝다. 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요거 뉴스를 가지고 부품주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자꾸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선호 기업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선호는 아니지만 이제 예. 이 뉴스를 제가 뽑아오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니까 이제 화신 지지난주에 제가 나왔었죠. 그때도 화신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신이라는 이 기업을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기업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매매해 왔던 기업들, 수익을 냈던 기업들 뭘 수익 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수익 났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지 이 기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일단 가격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과 그리고 역시나 실적이라든가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적혀 있습니다.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의 고객사의 진출 계획으로
2024년 1월 착공을 시작했다. 2025년 10월경 공장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미국에 기지가 있냐 없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도 엮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화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의 일단 주가 메리트가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요.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한때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한번 급등이 나오고 그때 시세를 한번 쭉 낸 다음에 2023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2023년에 얘가 좋아서 올라왔다기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얘도 같이 엮이게 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져 나갔던 거죠. 그래서 부품 관련주로 엮이고 2차 전지 쪽으로도 엮이고 배터리 쪽 뭐 어차피 엮여 있다고 한다면 이거 나쁠 게 뭐가 있나라는 거고요. 현재 주가 위치도 사실 과거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공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렇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왜 사람도 보면은 관상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더라라는 우리 사람들만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꼭 틀렸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통계치와 같은 근사한 어떤 그런 거 느낌처럼 주식시장에서도 고점 대비해서 60%에서 70% 빠지면 바닥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얘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65%나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높다라는 거고요. 지난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을 때 이후로도 주가가 충분히 튀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못 샀는데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얘는 단기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그거대로 땡큐에서가 팔아내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아래쪽에서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대응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가져가는데 우리 개인들이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게 상패가 되면 어떡하죠 아닙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보유하는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기업도 아닌데다가 튀어오를 가치는 있고 충분히 많이 빠졌고 싸고 안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화진이라는 기업이 최애다, 최고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연습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또 수익을 한번 내보는데 좀 충분히 조건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